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에 있는 김동훈입니다. 저희 팀은 non-CO2 온실가스 기술사업단에서 가축분뇨율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기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소개를 하고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저희가 연구를 했었던 기술 개발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 개발이 우리가 다양한 곳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방법, 그 마지막으로 성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는 전체 기술 개발 및 총괄을 하고 있고, 또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초 데이터 확보 및 어떤 최적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성주환경건설에 참여하고 있고, 주로 이러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하고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ELT 센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스를 측정하는 장비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산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축 분뇨에서 발생된 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탁기관으로서 한밭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밭대학교는 저희와 함께 어떠한 기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어떤 기초 데이터 확보에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팀은 일단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장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가 최종 처리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한 달에서 6달 정도 머무르고, 이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분뇨 저장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악취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줄이는 연구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가스들을 측정을 하고 정량화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팀, 크게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가축분뇨는 우리가 먼저 악취라는 것을 쉽게 떠오릅니다. 일단 여러분도 뭐 시골에 축사농가나 가면은 냄새나 이런 부분을 쉽게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인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90% 정도 퇴액비화로 어떻게 이렇게 자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가 퇴액비화로 전환되기 전에 일단 상당 기간 동안 축사 내에서 머무릅니다. 보통 한 달에서 6달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이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조 또는 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패,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돼서 그때 다양한 악취와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악취에 많이 관심이 있었지만, 이때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그 온실가스 양이 무려 전체 산업의 6.5%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과 우리가 아산화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은 현재까지 보고된 이 데이터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관련된 게 연간 약 5,400만 톤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온실가스 배출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돈분, 특히 이제 돈사를 따져보면은 돈사에서 돼지가 이렇게 분뇨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부에 이렇게 이송이 되고요. 이 하부에 이송이 돼서 최종 처리 과정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달에서 6달 정도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시겠지만 분뇨 내에는 CHON으로 구성된 다양한 유기물이 있고, 특히 돼지 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이때 동시에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가 돼가지고, 이때 이 미생물들이 이 유기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온실가스와 악취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냐, 기존의 단순 처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단순 처리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깨끗한 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먼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리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 같이 뭐 해양 투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깨끗한 축사를 위하고 우리가 좀 더 그 다음에 악취가, 특히 깨끗한 축사를 위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자원화하는 이런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미래 좀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축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냐,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축사 환경이 필요하냐를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혁신적으로
이 분뇨가 저장되고 있는 이 저장조를 좀 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 과제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약간 좀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뇨를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냉장고에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분뇨를 온도가 낮은 곳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성화를 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또는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이지만 이 가축 분뇨를 저장하는 곳에 우리가 소금을 넣어보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최적 조건 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악취를 동시에 줄여보고 설치 비용을 저감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저감하고 가축 분뇨를 그러면 잘 저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등록 특허 및 어떤 그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특허 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실 연구를 떠나서 저희가 19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논산의 파일럿 플랜트 규모에서 저희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규모는 크게 두 가지, 저희 기술이 들어가는 스마트 저장조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저장조인 대조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고, 각각 용량은 저희가 한 30톤 정도로 저희가 여기에 분뇨를 채워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장하는 기간은 저희가 30일에서 35일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측정 가스로는 메탄, CO2, 황화수소, 향후에는 암모니아까지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현재까지 약 11회 정도 저희가 운전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기술들은 저온 저장, 온도를 뭐 15도씨에서 25도씨에 떨어뜨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한 산성제, 즉 약간의 소량의 황산과 구연산 위주,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연산은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이런 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개발제를 저희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국산화된 어떤 바이오가스 측정 장비를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개발한 그 ELT 센서에서 개발한 그 가격은 기존에 저희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바이오가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대부분 해외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장비가 보통 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하지만 저희가 최적화, 국산화 하여가지고 약 가격은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추어서 이거를 여기에 장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운전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그 실험 결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황산하고 온도를 두 가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산은 1톤의 돈분당 약 0.7kg, 그 다음에 온도는 25도씨로 낮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대조군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스마트 값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하게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나갈 때 약 70% 정도 메탄,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실험을 했었을 때 약 3월에서 4월이었습니다. 그때 외부의 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데 온도가 점점 저장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실 메탄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우리가 성장을 하여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황산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는 이 상승폭도 상당히 좀 늦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 자리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그 저장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을 먹으면 실제적으로 온도를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게 전체적인 온실가스 발생도 촉진한다, 이런 것들을 결론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개발 제품이 있는데 이 주요 성분은 구연산과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을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고 황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훨씬 더 낮은 양의 메탄 배출, 이때는 저희가 약 85%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주요 악취원으로 알려져 있는 황화수소를 저희가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제재를 우리가 그 저장조에 어느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악취도 줄일 수 있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러한 돈분이나 가축 분뇨가 아주 신선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선하게 저장이 되는 게 향후 에너지를 좀 더 회수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이동하였을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약 40% 이상의 좀 더 많은 양의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뇨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유해균들에 대한 어떤 질병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뇨를 통해 분뇨의 이송이나 이런 과정 중에서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과 같이 구연산을 넣었을 경우 어떤 유해균들이 훨씬 더 기존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또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술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측면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축 분뇨가 저장될 때 톤당 거의 한 100kg CO2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를 이걸 생산했을 때 이 정도의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황산을 소량 첨가하고 온도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개발 제품 구연산을 집어넣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수 담수화 공정이 있는데 이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농축의 폐수가 나옵니다. 이때 이 고농축의 폐수를 소량 집어넣었을 경우 이게 그 메탄 배출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들을 각각 평가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약 톤당 저희가 약 50에서 많게는 120kg CO2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 개발의 어떤 성능을 좀 더 확장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분 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한 150톤 정도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그냥 바이오가스화를 해서 일반 저장을 한 바이오가스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마트 저장, 저희 개발 기술이 적용이 되고 바이오가스화 했을 때 연간 무려 약 5,000톤 정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2억에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많게는 8억 정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온실가스 저감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이제 KTL 여러분 한다시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 검증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저장도 같은 경우 훨씬 더 낮은 양의 악취와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최종적인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저희 개발한 기술을 실증 규모에도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하나의 돼지 농가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그 돼지 농장이 약 1600두가 되고 하루에 약 거의 한 10톤 정도 돈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조가 규모가 약 500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현재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증 규모에서 저희가 현재 한번 운전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장점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분을 우리가 자원화하는 이런 현재 기술, 일반 저장하고 우리가 퇴비화 공정, 그 다음에 일반 저장, 최근에 많이 가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그 다음에 저희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저장과 바이오가스를 통했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은 온실가스 저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기술이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대기 중으로 온도를 낮추고 산성화를 하다 보니까 대기 중으로 암모니아 가스 발생도 저희가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어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한 전구체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크게 초미세먼지 어떤 생성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해균의 확산을 방지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돈분에 의한 어떤 유해균 확산 억제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도대체 현재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돈사는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돈사부터 아주 현대식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현대식 돈사에는
분명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쓸 곳이나 어떤 저장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 전기 등을 혹시 우리가 이용을 본사 쪽에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좋은 저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요. 물론 이곳에도 산첨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첨가 기술은 특히 우리가 재래식 농장, 특히 우리가 악취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액비 순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저희가 개발한 제재를 넣어가지고 순환을 시켰을 경우 우리가 충분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저희가 이제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폐수가 현재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혁신적으로 우리가 저장도 돈분이 저장되고 있는 곳에 넣어가지고 온실가스와 악취를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를 다음과 같이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SCI 논문, 특히 최근에는 그 구연산 제재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논문을 할 수가 게재가 됐고요. 그래 가지고 기술 이전도 다음과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